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동인성교육원의 김재국 선생님입니다. 지금 여름방학이죠. 또 아직 아닌 친구들도 있겠지만요. 작년에는 이맘때가 되면 여러분들과 운동장에서 뛰어놀기도 하고 또 물놀이를 하면서 즐거운 캠프를 보내고 있을 텐데 아쉽게도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온라인으로 여러분을 대면하게 돼서 좀 섭섭한 마음도 있었어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꼭 나쁜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원래 우리 인성예절 캠프를 하게 되면 많은 친구들이 참석을 희망했다가도요, 갑자기 어떤 약속이 생기거나 또 가족 휴가를 가게 되는 것 때문에 캠프를 오지 못했던 친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하게 되면서 이렇게 오지 못했던 많은 친구들이 캠프에 참석하게 되고 여러분과 또 이렇게 유튜브로 또 줌으로 만날 수 있게 된 걸 생각하면 코로나가 꼭 나쁜 것만 아니더라고요. 우리 친구들도 긍정적인 마음으로 이 코로나를 대하게 된다면 이번 온라인 인성 예절 캠프 기간 동안 여러분 올바른 인성과 예절을 배우는 또 좋은 시간이 될 거라고 믿어요.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선생님과 세상과 소통하는 배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었죠. 그때 이 배려를 잘한 두 사람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혹시 기억나나요? 네, 기억 안 나는 친구도 있고 또 기억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그 중에 유재석 씨가 있었죠. 유재석 씨는 잘생긴 외모도 아니고요. 그리고 말을 잘하는 그런 사람은 아닌데 밝은 인사성하고요. 그리고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후배들을 이렇게 배려하고 존중하는 행동으로 사람들한테 많은 존경을 받고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 남았다고 이야기를 했죠. 두 번째, 피겨 퀸 김연아 선수예요. 김연아 선수가 소치 동계 올림픽에서 뛰어난 성적으로 금메달을 딸 수 있었는데 억울한 심판 판정으로 은메달을 땄을 때 억울한 표정과 항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은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왔기 때문에 대한민국 사람들을 국민들을 배려하고 그리고 그곳이 러시아라는 또 큰 나라에서 이루어진 행사기 때문에 억울한 판정으로 이렇게 재판을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어수선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자신이 은메달을 따는 것에 만족한다고 그런 러시아를 배려하는 행동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했었죠. 그때 이 김연아 선수의 이런 배려 있는 행동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오늘 시간은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렇게 배려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지 또 왜 나는 배려가 잘 안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눠볼까 해요. 아프리카 밀림에 한 사자가 살고 있었어요. 더운 여름에 나무 그늘 밑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요. 코를 드르렁 드르렁 골면서 단잠을 자고 있었는데 어디선가 찌직 찌직 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가 잠에 깨어서 딱 눈을 떠보니까 조그마한 생쥐 한 마리가 자기의 꼬리를 밟고 지나가는 게 아니겠어요? 화가 난 사자는 엉 하면서 앞발로 생쥐를 잡아먹으려고 막 이렇게 몸을 움직였는데 생쥐가 사자님 도와주세요. 저를 살려주시면 이 은혜 잊지 않고 평생 잊지 않고 은혜를 꼭 갚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사자는 부하하하 하면서 가소롭다는 듯이 비웃으면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생쥐가 너무 불쌍한 표정으로 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조그마한 생쥐 잡아먹어봤자 배도 부르지 않을 것 같으니까 이 생쥐를 풀어주었던 거예요. 근데 며칠이 지나자 사자가 어느 날 배가 고파서
사냥을 하러 가던 차에 한 나무 숲을 지나가다가 갑자기 사냥꾼이 쳐놓은 그물에 덜썩 하고 잡힌 거예요. 사자가 그 그물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막 몸부림을 쳐보긴 했는데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이 그물은 점점 쪼여왔고 이제는 꼼짝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놓이게 된 거예요. 나 이제는 죽었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어디선가 사각사각 사각사각 하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지? 하고 눈을 돌려보니까 며칠 전에 자기가 잡아먹으려고 했던 그 생쥐가요, 이 그물의 밧줄을 갉고 있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사자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이 그물 끊어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여러분, 이때 사자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정말 이 생쥐 한 마리가 자기를 살려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었는데 그 조그마한 생쥐가 정말 자기의 생명을 살려주는 생명의 은인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 이야기가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죠.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들 중에서 생활 속에서 남을 무시할 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특히 공부를 좀 잘하는 친구나 아니면 좀 얼굴이 좀 예쁜 친구나 키가 좀 큰 친구, 날씬한 친구, 또 노래를 잘한다든지 아니면 운동을 잘한다든지 영어를 잘한다든지 아니면은 또 자기 집이 좀 부잣집이라든지 남들보다 뭔가 잘하는 것이 있는 친구들은 상대방을 무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또 선생님 어느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걸 한번 들은 적이 있었는데요. 야야야, 걔 얼마 전에 전화 보내. 걔네 집 몇 평이냐? 20평이래. 네, 친구들 사이에 이런 이야기 들을 때 좀 기분이 좀 안 좋더라고요. 사람이 부잣집에 태어나고 싶다고 태어나나요? 네, 부모님을 잘 만나서 부잣집에 태어나기도 하고 또 때로는 가난한 집에도 태어나기도 하는 건데 그것을 가지고 자기는 잘 사는 집 그리고 쟤는 못 사는 집에 하면서 무시하는 마음으로 그런 친구들을 멀리하는 행동들을 보면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여러분, 상대방이 공부 잘하는 것으로 또 운동 잘하는 것으로 얼굴 예쁜 것으로 그 사람을 다 평가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상대방을 이렇게 무시하는 마음은 굉장히 위험한 마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사자가요, 이 생쥐를 그냥 잡아먹어 버렸다고 해보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는 그 소원을 무시하고 잡아먹어 버렸다면 이 사자는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사냥꾼의 그물에 잡혀서 사자도 죽고 말았을 거죠. 그 조그마한 생쥐가 사자의 목숨을 구해줄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떤 친구는 공부를 잘할 수도 있고 어떤 친구는 또 공부는 못하지만 또 음악이나 또 미술이나 또 다른 예능 쪽에 소질이 있는 친구도 있어요. 어떤 친구는 또 키가 큰 친구가 있지만 어떤 친구는 또 키가 또 작지만 또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상대방을 무시하고 판단하는 것은 정말 좋지 않은 마음이고요. 그런 친구들에게도 나에게 없는 그런 지혜나 나에게 없는 장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거예요. 한자에 보면 사람인이라는 글자가 있어요. 이 사람인이라는 글자는 어떤 의미를 생활 속에서 나타난 의미를 담은 글자인데요. 이 글자는 어떤 사람이 가만히 서 있다가 뒤로 넘어가는 거예요. 배가 고파서 넘어가는 건지 어디가 아파서 넘어가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뒤로 넘어가는 어떤 친구, 넘어지려고 하는 어떤 사람을 건강한 어떤 사람이 안 돼 하고 이렇게 받쳐주는 모양을 따서 만든 글자라고 해요.
사람이 늘 건강할 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아플 때도 있고요. 또 잘 살다가도 못 살기도 하고요. 공부를 잘하다가도 못하기도 하는 것이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고 도움을 주고받고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뜻에서 사람이라는 글자를 만든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한 면만을 보고 상대방을 무시한다는 것은 잘못된 마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한 영상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 영상을 보고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눠보겠습니다. 이게 노임 체험 킷이라고 하는 건데요. 관절을 못 움직이게 이렇게 고정을 해놓고 또 등도 굽어서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는 모래주머니가 양발에 다 착용이 돼 있어요. 무겁고 불편해요, 되게. 네. 방금 신호등 건너왔잖아요. 야, 신호등이 이렇게 짧네. 너무 힘드네요, 진짜. 버스 기사 분이 되게 기억에 남는 게 앉을 때까지 출발도 안 해주시고 천천히 타시라고 이렇게 한마디 이렇게 건네주는 게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일반적으로 커피숍이나 어떤 공공장소에 가게 되면은 뭔가 사람들이 한 번 정도는 쳐다보는 그런 시선을 느끼기 마련인데, 그러니까 노인 분장을 하고 나니까 오히려 소외된 느낌? 아무도 거들떠도 안 보는 느낌? 처음에는 분장을 하면서는 되게 이런 경험을 어디서 해보나 재밌다라고 시작을 했던 게 점점 이게 노인의 삶인가? 고단하겠다. 뭐 노인분들이 많이 외롭겠구나. 내가 나이가 들면 저렇게 될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관심을 좀 많이 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배려라는 말의 뜻을 아시나요? 네, 배려란 다른 사람을 도와주거나 보살펴 주려고 마음을 쓰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학교나 또 주변에서 상대방을 배려해야 된다, 배려해야 된다는 말을 많이 들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잘 되나요? 네. 잘 되는 친구도 있지만 또 안 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저는 잘 안 돼요, 유유 하는 친구들.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됐는데, 안 된다는 거 아는데 또 지내다 보면은 말을 함부로 하게 되고 무시하게 되고 싸우게 돼요. 그런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제가 왜 우리가 그런 상대방을 배려하지 못하는지, 또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잘 배려할 수 있는지 선생님이 좀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요. 배려라는 행동을 하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이해하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하다라는 말 뜻을 잘 알죠? 네, 어떤 것은 잘 이해해. 저 공식 나 알아. 저 이야기, 저 내용 다 알아. 이런 것을 이해한다라고 많이들 생각하는데요. 실제로는 영어 단어를 보면 그 뜻이 아주 잘 나와 있어요. 영어는 understand라는 말인데요. 이 understand는 under라는 단어하고
스탠드라는 단어가 합쳐서 만든 글이에요. 언더라는 뜻이 뭘까요? 네, 낮은 곳에 아래에 그 스탠드는 이게 서다라는 거죠. 낮은 곳에 서보는 거죠. 우리 사람들은 늘 높은 곳에 서고 싶어 하죠. 1등이 되려 하고 얼굴도 최고로 예쁘기도 하고 노래도 잘하려고 하고 운동도 막 골을 넣어가지고 우승하기를 원하는 게 우리 사람들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낮은 곳에 한번 서보기는 쉽지는 않죠. 내가 1등을 해서 막 기뻐하고 좋아할 때 꼴등한 친구의 마음은 어떨까요? 너무 비참하겠죠? 힘들겠죠? 정말 배부르게 막 먹은 어떤 친구가 있는데 어떤 친구 그날 배부르게 먹지 못하고 배를 굶었어요. 그 친구는 낮은 곳에 있는 거죠. 어떤 집은 커다란 정말 아까 이야기한 친구처럼 아파트 큰 평수에 있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또 아빠가 사업이 실패해서 낮은 낮은 집에 사는 경우도 있죠. 내가 1등을 할 때, 내가 잘 나갈 때 그렇게 낮은 곳에 있는 친구들의 마음은 어떨까? 그렇게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떨까 생각을 해본다면 내가 1등 했다고 정말 기뻐하고 축하받고 좀 마냥 즐거워할 수만은 없을 거예요.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이해해 본다면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 때로는 병들기도 하고 때로는 가난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공부를 못하기도 하는 것이 사람이에요. 항상 잘 되고 꽃길만 걷는 것이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낮은 곳의 입장에 서보면 참 힘들겠구나. 아까 영상에 본 것처럼 한 젊은 청년은 노인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가 봐요. 그런데 한 번은 노인 체험 영상을 찍는다고 해서 모델이 돼가지고 이렇게 주름살이 있는 분장을 하고 그리고 관절을 꺾을 수 없게 관절을 딱 굽혀두고 목도 있고 허리도 꾸부정하게 하고 지팡이를 짚고 하루를 살아보니까 너무 힘들겠구나. 너무 힘들고 또 나이가 든 할아버지가 되니까 아무도 쳐다보지도 않고 말도 걸어오지 않는 것을 보면서 외롭겠구나 하면서 노인들의 마음을 이해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이제 노인분들한테 관심을 줘야 되겠구나, 배려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갖게 됐다고 하죠. 여러분, 우리가 배려를 하기 이전에 이렇게 상대방을 이 사회에서 생활에서 약한 사람들, 또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의 입장에 내려가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해 보면 그 사람들을 이렇게 무시하고 욕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배려하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2가지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내가 최고라는 자만심을 버려야 해요. 이 세상에서는 항상 최고는 없어요. 한때 정말 인기 있는 연예인들도요, 1년, 2년이 지나면 또 인기가 떨어지기에 마련이에요. 그리고 공부를 잘하는 친구도 항상 1등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또 성적이 떨어지기도 하고요. 운동선수들이 또 연봉을 잘 받다가도 갑자기 또 실력이 떨어져서 또 슬럼프가 와서 또 운동 실력이 떨어져서 또 2군으로 내려가기도 하는 게 또 운동선수들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최고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내가 최고도 되지만 내가 중간도 될 수 있고 때로는 꼴찌도 될 수 있겠구나 하는 마음을 갖고 산다면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2번째로는 어떤 일들이나 어떤 상황 앞에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해 보는 거예요. 나는 지금 기분이 좋고 기쁘지만 저 친구는 어떨까? 내가 이럴 때 부모님의 마음은 어떨까? 내가 이렇게 행동할 때
저 노인분들의 마음은 어떨까? 또 다문화 아동들의 마음은 어떨까 하면서 내 입장에서가 아닌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게 된, 이해하는 이 마음을 갖게 된다면 여러분 정말 배려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면 이런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많아지게 된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네, 정말 지금보다 훨씬 따뜻하고 행복한 세상이 될 거예요. 우리 친구도 오늘 어떻게 하면 배려하는 사람이 되는지, 왜 그동안 우리가 배려하는 사람이 되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자, 우리 친구들 이렇게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또 내가 최고라는 그런 자만심을 버리게 될 때 우리 친구들도 유재석 씨나 또 김연아 선수처럼 상대방을 배려하는 행동들을 많이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또 존경받는 친구가 될 거라고 믿어요.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배려를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친구들이 되어서 좋은 행동들을 보여주기를 기대해 볼게요. 그럼 이번 강연 시간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